안녕하세요. 슈즈공주입니다. 방금도 녹화를 했었는데 이게 뭐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날아가서 다시 찍게 되었네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40분 정도 찍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아서 그냥 운동 안 가고 그냥 영상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올려드리려고 제가 녹화 영상 키게 됐고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섹터하고 테마에 대한 설명인데요. 섹터와 테마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트레이더들도 있고 섹터 테마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얘기하는 트레이더들도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섹터 테마는 정확하게 나누는 게 시장 판단하는데 더 용이합니다. 섹터는 뭐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이나 업종의 업황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룹으로 움직이는 뭐 업종을 뜻하고요.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 반도체, 뭐 조선주, 방산주, 원전, 바이오, 뭐 화학, 정유 뭐 이런 게 있겠죠.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테마주 좋아하시니까 정치 테마 뭐 이런 것처럼 재료로 인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그룹으로 움직이는 걸 테마라고 합니다. 뭐 6개 테마가 있고 코로나 테마가 있었고 최근에는 정치 테마가 핫했죠. 인물주도 핫했고 그 인물이 추구하는 정책주들도 핫했고 그런 그룹으로 움직이는 걸 테마라고 합니다. 간단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상승의 폭이 좀 깁니다. 즉 주도 섹터 장세가 오면 지수를 견인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해서 5일선 위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길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섹터냐 아니면은 중심주 역할을 하는 주도 섹터냐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도 섹터라고 판단이 된다면 상승의 폭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 이동평균선을 뭐 토대로 제가 매매를 100% 하진 않지만 이평선을 기준으로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정배열 됐을 때 5일선, 11선, 21선 뭐 장기평까지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지지받는 거 사서 좋은 그런 구간에 사면 다 수익을 줍니다. 섹터 장세의 특징이고요.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면 상승의 길이가 개별 호재 종목들보다는 좀 긴 편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파동이 이제 한 파동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차 파동, 2차 파동 많이 나가면 뭐 3차 파동, 연장 파동까지 잘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개별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뭐 한진칼이라든지 뭐 과거에 강했던 뭐 현대사료라든지 뭐 이제 개별 호재로 인해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개별주라고 하는데 보통 상승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뭐 이 테마주처럼 뭐 웨이브가 한번 타고 올라가면 뭐 보통 테마주들이 이렇게 첫 파동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렴하다가 뭐 이렇게 2파동, 3파동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개별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액션을 강하게 한번 보여주고 보통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경우가 많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그렇다는 거 아시죠? 뭐 이게 뭐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어설픈 눌림목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격이 많이 벌어진 자리, 351선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눌림이나 뭐 조정 시에 잡지 말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개별주 이슈가 괜찮으면은 충분히 뭐 한두 달 수렴단 뒤에 이제 나중에 추세가 안 꺾이면 그때 사도 되니까 뭐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정형화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나중에 변칙에 대한 것도 내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지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수 사이클은 간단하게만 표현 드릴게요. 뭐 제가 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 코스피 차트, 이 코스닥 차트 뭐 아주 과거 때부터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이때 코로나 장세부터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 대세 상승기는 모두 다 잘 올라가지만 그 중에 주도 섹터가 있고 순환되면 올라간다. 그렇다는 거는 코로나장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조금 강했지만 그래도 골고루 섹터 골고루 순환되면서 올라가면서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주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누가 뭐 사서 뭐 상승해서 뭐 얼마 벌었다더라, 뭐 신풍제약으로 뭐 몇 배 벌었다더라. 이게 다 대세 상승기에 나온 이제 지수 사이클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이때는 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주식 처음에도 다 수익 내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좀 잘 못하신 분은 대세 상승기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또 우리나라 국장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보통 우리나라 장은 박스장입니다. 박스장에서 이제 뭐 상승할 때 이제 주도 섹터가 있거나 없거나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박스장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톡 하고 저점을 이탈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 걸 박스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도 섹터가 나오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하락 횡보 시에는 또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럼 지수 방어는 누가 하겠어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큰 대형주 위주로 돌아가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 박스장에서 상승 주도 섹터가 명확할 때는 지금처럼 2025년도처럼 전반기 조선주하고 방산 정도로 정확하게 볼 수 있겠네요. 원전은 뭐 트럼프 발언 이슈도 있고, 뭐 지금 대선 관련한 일정 때문에도 오른 거긴 하지만 전반기 주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부족해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나 방산주, 조선주 뭐 첫 신호탄은 뭐 하나오션 필두로 해서 뭐 하나 시스템, 뭐 현대 로템 등등, 이게 전반기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 상황은 박스장에서 주도 섹터가 있는 상황에서 주도 섹터가 쉬고 있는 도중에 순환 섹터와 테마장이 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테마장이 오더라도 테마주가 갈 때가 있고, 테마주가 하루 이틀 뭐 한 2, 3일 쉬었을 때 순환 섹터가 갈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은 순환 섹터하고 테마장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에코프로 2023년 주도 섹터 2차 전지였죠. 에코프로 필두로 뭐 2차 전지 키워드만 다면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한농화성 등등 잘 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섹터장이라고 하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뭐 금양도 그렇고 다 같이 고점에서 소멸됐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애들은 당분간은 웬만하면 순환 섹터로만 판단을 하고 건들지 않는 게 정석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조금 거만한 것 같고, 그게 확률적으로 유리해요. 2차 전지가 올라왔을 땐 그날은 그냥 보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건 작년에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같이 매매를 많이 했던 건데, 그때도 제가 뭐 라이브 채팅에서 많은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축이었죠. 반도체 아주 많이 올라왔었죠.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하고 뭐 그 안에서 파생된 애들이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여러 테마 애들까지 다 날아갔는데요.
그게 주도 섹터가 이제 반도체였고 그때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알 거예요. 순환 섹터는 그때 당시에 알테오젠, 바이오하고 실적주는 그때 식품주 뭐 삼양식품이나 등등 있었죠. 식품주 삼양식품이 가니까 그때 저랑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뭐 국순당이라든지 빙그레라든지 사조대림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막 상한가 가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 딱 우리가 봤을 때 약간 과거의 비주류 종목들이라고 하죠. 뭐 인기가 없는 주. 우리나라는 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뭐 이거는 과거 때부터 좀 비주류 종목이라서 좋아하진 않는데 작년에는 반도체가 쉬면서 이제 바이오 실적주 장세가 오면서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막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충분히 당시에도 매매했었고 제가 뭐 그거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그때도 키워드로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전기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 세명전기, 재룡산업 등등 뭐 이제 대형주 LS그룹주들하고 이제 그런 전기 전선 관련주 뭐 잡다한 주식까지 전부 다 잘 갔었죠. 추세 타고 조금 느리긴 해도 걔네들도 전부 다 큰 파동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 친구들이 소멸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렇게 순환 섹터가 있었고요. 뭐 25년도 주도 섹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주가 주도 섹터가 명확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 이 방산 키워드로 뉴스를 좀 찾아보신들은 알 거예요. 뭐 조선주 관련해서 뭐 방산 관련주까지 좀 파생된 키워드가 뉴스에 몇 개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는 거는 조선주에서 파생된 게 뭐 방산도 있고 뭐 원전 뭐 소형 SMR 등등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선주는 거쳐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뭐 미장 관련해서주 조선주가 뭐 이득을 볼 것이다 또 갑자기 이득을 안 볼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25년도 전반기 주도세도 조선주 명확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조선주가 좀 쉬고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뭐 한두 종목들이나 뭐 현대임스나 세진중공업처럼 뭐 개별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말고는 기자재 애들도 그렇고 지금 조선주 애들도 그렇고 조금 뭐 하나오션 뭐 개별적인 악재 나오고 나서 이후부터 잠깐 주춤했었던 부분인데 근데 소멸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차화장 때 매매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차화장 때부터 제가 주식을 좀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 조선주가 생각보다 보수적인 조금 그런 섹터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요. 무겁고 대신에 뭐 2차 전지나 뭐 AI처럼 뭐 로봇 애들처럼 뭐 폭발적인 뭐 상한가 팍팍 가고 뭐 이런 거는 많진 않지만 추세 타면은 꾸준히 갑니다. 좀 길다고 해야 될까요? 사이클이? 그래서 제가 그 특성을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뭐 장기평에서 밀리지 않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살아 있고 뭐 나머지 애들도 뭐 신고가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는 소멸됐다고 판단되기보다는 좀 더 긴 사이클로 봄이 맞다라는 뭐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는 여전히 조선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방산을 추가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원전도 트럼프 이슈로 뭐 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선 일정하고 원전도 좋게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주, 방산, 원전 다 보수적인 섹터인 건 맞아요. 여기서 뭐 순환 섹터는 바이오하고 실적주고 이게 작년에도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식품, 뭐 화장품, 전기전선 실적주였잖아요. 그럼 요 며칠 장을 직접 매매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환 섹터에서도 오늘 간 에이벨 바이오 조정 후에 오늘 슈팅이 나왔죠. 에이벨 바이오 가니까 개별적으로 강했던 세력주인 셀레이드도 날아가고 뭐 인투셀도 뭐 이틀 동안 바이오가 강하니까 인투셀도 날아가고 뭐 나우로보틱스, 오가노이드는
뭐 단기간에는 건들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뭐 죽었다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냥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달바글로벌이나 인투셀, 뭐 TC 머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부분까지는 대략 이해를 하셨죠? 이해를 하시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뭐 주식은 정형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건방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외워놔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봤어야 됐냐, 오늘이나 며칠 장을 봤을 때 이 순환 섹터가 바이오하고 실적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뭐 이 맨날 대장주만 갈 수는 없어요. ABL 바이오도 쉴 때가 있고 뭐 실적주들도 쉴 때가 있고 돌아가면서 순환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윙 트레이딩이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윙 트레이딩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캘핑이든 결국에 나는 종목으로 귀결된다. 그럼 이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지수가 바닥을 잡고 있다. 심리선이라고 하죠. 20일 근처에서 지수가 바닥을 잡고 있는 도중이다.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바닥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도 섹터가 명확하잖아요. 조선주가 쉬고 있으면 당연히 그날 시장에 올라온 순환 섹터 애들 중에서 좋은 키워드를 갖고 있는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는 순환 섹터로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투셀을 매매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실적주는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쓴 것처럼 뭐 전기전선 순환매면 TC 머터리얼즈, 세명전기, 재롱산업을 매매해 볼 수 있는 대장이니까 TC 머터리얼즈 하는 게 좋겠죠. 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뭐 깡통 차고 많이 괴로워할 때 이 TC 머터리얼즈 제가 알기로는 뭐 정식 상장도 아니고 스펙 상장으로 알고 있고 소위 말하는 잡주잖아요. 잡주인데 거래대금 이렇게 50억씩 100억씩 터지면서 이렇게 파동 만들면서 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전혀 차트를 안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뭐 일선 위에서 만드는 뭐 파동도 없이 그냥 단기간에 그냥 당일 흐름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올려놨는데요. 물론 주식이 가볍기도 하지만 제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뭐 일반적인 대중심리나 아니면은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위로 사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에 가는 건데 이 시장 심리가 왜 발동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도출하게 된 거고 결국엔 키워드에 맞기 때문에 이 신규주가 간 겁니다. 순환 섹터는 바이오하고 실적주 장세라고 지금 뭐 제가 이 영상 녹화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실적주라는 거는 추후 실적 개선도 포함입니다. 수혜 받을 것도. 그러니까 실적주 키워드가 많아요. 뭐 이번 분기에 뭐 실적이 좋아졌다. 뭐 APR 뭐 얼마나 더 벌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전기전선 작년에 전기전선 식품 화장품 애들 순환매에 돌았었잖아요. 그것처럼 뭐 오늘 뉴스 나온 게 국가 송변 설비 시작 73조 전격 투자, 뭐 글로벌 대기업만한 뭐 기술력 주목, 뭐 73조 투자해서 뭐 나중에 뭐 수혜 받을 것이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것도 결국에는 실적 키워드의 포함인 겁니다. 세명전기도 먼저 뉴스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섹터와 테마와 지수 사이클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냐면, 이 스윙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이 결국 여기서 큰 산부터, 큰 그림부터 오는 단계에 오는 마지막 종목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키워드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하게 되면 그게 스윙 트레이딩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캘핑이든 현저하게 뇌동매매가 절제가 됩니다. 왜냐? 내가 보는 시장이 맞다면 나는 지금 키워드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날 장대 양봉이 막 올라가는 게 뭐 피롭티스가 올라가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뭐 많이 올라가서 좋았지만 내가 기준이 안 맞고 이 종목은 순환해서 도네.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물리면은 뭐 답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뭐 피롭티스, 뭐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나 지금 뭐 그런 종목들의 손이 안 나가게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쉬더라도 물론 얘가 뭐 이렇게 고점을 탈환해서 뭐 좋은 이슈거리가 있으면은 막 날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개 지금 현 시장에서 맞는 종목에서 해야 손실보다는 수익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뇌동매매가 좀 절제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좀 절제력이 약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키워드에 맞는 종목을 해보는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렇다는 거는 굳이 뭐 검색식 같은 거는 필요 없겠죠. 물론 뭐 검색식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뭐 순간 체결량이라든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만 봐도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구나. 이 종목이 고점 찍고 내려와서 21선 부근에서 만들어 놓고 오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10% 이상, 15% 이상 나오고 꺾이고 있는 데서 안 빠지고 있네. 그럼 데이 트레이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1선 지켜주고 추세 좋으면 내가 매매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저점 손절 잡고 그냥 내가 여기서 모아가서 그냥 내 장대 양봉 뭐 20% 구간에서 팔겠다, 뭐 상한가에서 팔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그냥 매매하면은 데이 트레이딩은 간단한 겁니다. 스윙 트레이딩은 이거보다는 일봉의 기준을 둬야 되겠죠. 내가 순환 섹터가 바이오인 거를 내가 어느 정도 느낌이 왔다면 대장주로 올라갔잖아요. ABL 바이오가 상승 다음에 조정을 줬을 때 흔히들 얘기하는 그 21선 근처에서 주가 안 빠지고 봉 만들어 갈 때 그냥 모아가는 거예요. 간단하겠죠. 그럼 여기서 손절선은 어디겠어요? 간단하잖아요. 5일선 만들고 바닥 잡는다고 얘기했으면 5일선에서 만드는 그냥 봉 이탈하면 여기 손절 잡고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러프하게 55,000원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뭐 6만원을 잡아도 되고 본인의 기준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거래량 줄을 때까지는 매도하지 마시고 거래량 터질 때 매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결국엔 스윙 트레이딩이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은 뭐 관계 없는 종목에서도 뭐 0. 몇 프로 뛰기, 1% 뛰기 해서 뭐 따먹는 것도 괜찮은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귀결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종목에서 결국에는 이 장대 양봉 쓸만한 종목에서 데이 트레이딩도 하는 거고 스윙 트레이딩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올라오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거고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예측을 해서 손절 잡고 하면 스윙 트레이딩인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대신에 이 종목 선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시장에 맞는 키워드다. 지금 시장은 뭐다? 최근 테마장 4월 5월이 테마장이었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대선 후로 시장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투심 또한 무너질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무너진다고 보기보다는 좀 시장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오늘 조금 대형주의 수급이 들어가는 거를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 섹터는 당일 키워드가 좋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고 뉴스나 중심주 위주로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개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래도 뭐 종목이 뭐 여러 종목이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이렇게 바닥 잡는 거를 보고 그냥 느낌상 이제 대선 일정도 가까워졌다고 판단을 해서 뭐 제가 뭐 이 종목을 뭐 얼마나 갖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제가 틀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삼성중공업 뭐 조금 뭐 일부 비중을 매수를 해봤고요. 뭐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그냥 얘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일부 비중 들어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유튜브에도 제가 설명은 해 놓았는데 수급이 좋은 종목 중심주 한 종목을 일부 비중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슈슈공주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틀릴 때 있기 때문에 절대 뭐 따라서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제 흐름하고 다르게 나오면 바로 뭐 매도 쳤다가 다시 갈 때 잡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참고만 하시고 바라고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주나 뭐 신규주나 강세면 뭐 그 키워드에서 노르라고 한 게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써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중심주는 뭐 테마장이며 중심 키워드는 정치입니다. 뭐 순환 섹터를 말씀드리자면 써놨고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은 뭐 정치 키워드 첫 번째로 우선시하고 최근 투심이 좋아하는 신규주를 두 번째로 공략하는 게 좋다 등등 뭐 2주 전에 제가 글 쓴 것처럼 뭐 그 전에부터 저는 뭐 느꼈지만 조금 늦게 올려드린 거죠. 그렇다는 건 시장의 키워드에서 해야 손실 날 확률도 적다. 그리고 내가 물려도 언제든지 수익을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입이 마르는데 제가 물 좀 한 잔만 먹을게요. 지금 이 부분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었죠. 주식 경력이 아주 짧으신 분들이 아니라 한 3, 4년, 4, 5년 정도 된 분들이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라 생각할게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얘가 얘기하는 게 뭐 쓸데없는 얘기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뭐 주식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알지만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 오늘 다시 한번 뭐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트레이딩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뭔가 깨닫는 분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종목을 이제 내가 진입할 때 차트나 거래대금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순환 섹터가 올라온다. 순환 섹터의 키워드가 올라온다. 그럼 뭡니까? 중심주가 아니라 순환 키워드로 왔다는 건 물론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겠지만 TC 머티리얼즈를 예로 들자면 순환 섹터로 차트 만들지 않고 이렇게 상한가 간다는 건 웬만하면 상한가나 이런 저항대에서 쳐내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순환 섹터니까. 바닥에서 오늘 이제 뭐 전기전선주들 순환하면서 바이오 순환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도 이런 건 상단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단은 지금 현 시장에 맞는 키워드에 맞을 때만 상단을 합니다. 여기서 뭐 작은 뭐 이제 뭐 패턴이라든지 뭐 변칙적인 트렌드라든지 그런 거는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는 테마장이었고 정치 신규주 강세였는데 정치는 리스크가 끄니까 빼고 신규주 강세의 순환 섹터가 오늘
슈팅이 나왔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작은 트렌드나 변칙적인 부분은 이 신규주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우로보티스, 오거나이드 사이언스 이런 NXT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이 강했다가 마지막에는 NXT에 들어가 있고 주목받던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다.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 뭐 달발 글로벌, 뭐 얘는 뭐 제가 알기로는 실적 관련한 거 인투셀 바이오, TC 머터리얼즈 지금 순환하는 전기전선 쪽 이제 뭐 실적주 관련한 뭐 그런 뉴스 찌라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대금 50억씩 100억씩 터트린다든지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순간 체결량이 막 뜰 때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TC 머터리얼즈가 떴다. 세명전기도 뉴스가 있었는데 세명전기는 잘 못 가는데 TC 머터리얼즈가 더 잘 가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실시간 떠 있고 삼성중공업도 떠 있고 하나도 써 있고 이쪽 저쪽으로 도깨비장이구나. 그러면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면 오늘 순환 섹터에 맞는 키워드 재료가 좋으니까 요거는 한번 내가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 있겠다 하면 심플하게 그냥 11선에서나 21선 안 깨면 정배열이니까 그냥 매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고가 대비 몇 프로, 뭐 피보나치, 뭐 여기서 뭐 얼마 빠지면 사라. 이게 전부 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게 다 11선, 21선 근처예요. 결국엔 조정 줄 때 사라는 거예요. 조정 줄 때 다시 갈 때 사든가, 조정 줬다가 뭐 호가창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느낌 날 때 추가 매수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고, 뭐 디테일적인 뭐 트렌드 같은 경우는 상타 트렌드라고 뭐 그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상한가 아까 투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상한가가 갔을 때 갭이 많이 뜨면은 뭐 투심이 좋다. 그 다음에는 갭이 뭐 적게 뜨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갭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최근에만 봐도 아시잖아요. 상한가 이후에 뭐 흐름이 좋지 않았다. 잘 가다가 또 최근에는 또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상한가나 고가에 쳐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들여놔야지 내가 기준을 세우게 돼요. 혹여나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거 어떡합니까?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런 거 보내주고 그냥 기준에 맞게 그런 세세한 트렌드나 뭐 이런 작은 매매 패턴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게 다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매매 타점 0점을 잡을 때 높은 구간에서 사냐 낮은 구간에서 사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게 기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따 기법이 상한가 갈 때만 해야죠. 근데 아무 상한가나 합니까? 투심이 받쳐줄 때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종목이 키워드가 좋을 때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지금 뭐 호재거리가 없는 저기 뭐 인기가 없는 뭐 관련 종목이 만약에 올라왔다. 그 종목 상한가 하면은 당연히 터질 확률이 많죠.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호재거리. 지금 호재거리하고 파생되지도 않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뭐 뉴스 찌라시. 이런 걸로는 당연히 상한가 터질 확률이 높죠. 작년에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하이드로리튬하고 뭐 몇 종목 있었죠. 악재로 뭐 떨어지고 뭐 트레이더는 눌림 잡다가 뭐 모가지 돌아가고 이런 종목들 몇 개 있었는데 반도체 장사에서 순환 섹터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작은 트렌드나 매매 패턴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 큰 틀에 대해서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뭐 이 지수 차트 보고선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분량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냥 코로나 때부터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왜냐면 이 시기 패턴은 다 변하고 결국에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와 테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 지수 사이클이 대세 상승이냐 박스장이냐 박스장에서도 하락 횡보가 더 긴 박스장이냐 아니면 그냥 하락 횡보에
변동폭이 큰데 여기서 웨이브만 주고 있냐, 아니면 상승이 더 강한 박스장이냐, 이거를 보고 나서 지수하고 그날 거래대금하고 수급을 좀 보고선 주도 섹터가 얘네들이 주도 섹터구나, 또 얘네들이 주도 섹터구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차트는 그때 보는 거예요. 차트는 후행이기도 하고 선행이기도 한데, 그 차트를 돌려봤을 때요, 한번 보실까요? 삼성중공업. 이 검정색 진한 선이, 저는 뭐 보조지표는 일체 뭐 잘 보진 않는데, 보조지표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면 전 항상 이게 우선시되기 때문에, 전 여기에서 오는 종목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많이 보진 않지만, 뭐 유일하게 보는 게 있다면 그냥 이평선 뭐 거래량 거래대금인데, 여기서 검은색 선 이거만 유일하게 보는데, 이거는 1년 상단선이에요. 그냥 그 과일선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1년 볼린저 밴드 1년 선인데, 상단선인데, 한번 보십시오. 몇 종목만 보자고요. 가서 에코프로 볼까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은 차트가 다 이렇게 꺾여 있죠. 근데 이때 시기를 보시면 다 이 과일선하고 2개월 벌리면서 과일선 타고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이렇게 과일선 타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몇 종목 더 보자면 반도체, 알테오젠, 바이오 이렇게 과일선을 타고 가고, 끼고 돌고, 대부분이 이렇게 끼고 돌고 있죠. 차트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한화오션, 다 과일선 위에서 돌고 있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HD 조선해양, HD 마린솔루션, 생긴 지 얼마 됐으니까 이제 만들어지고, 삼성중공업.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지수보다 이 종목들이 월등히 강하죠. 그렇다는 거는 주도 섹터가 명확하다는 소리예요. 주도 섹터가 명확하다. 근데 방사는, 아니 원전은 왜 그렇게 네가 판단을 안 하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하죠. 분명히 강해요. 제가 애매하다고 한 부분은 강하지만, 뭐 일진파워나 한신, 신기가 아니라 일진파워, 에너토크, 한전산업, 아직은 얘네들이 우하향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은 주도 섹터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차트는 이런 데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측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명확한 건 주도 섹터는 조선주하고 방산이 명확하다. 거기서 순환 섹터는 보여준 대로 바이오하고 실적주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치 관련주는 최근에는 4, 5월 테마정이었지만 정치 관련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빠지는 게 맞고, 추가로 나오는 신규주, 이 신규주 안에서도 주도 섹터, 순환 섹터 키워드에 들어간 종목만 스윙을 하든 데이 트레이딩을 하든 스캐핑을 하든 하는 게 맞다. 종목 성장하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순환 섹터에 포함된 키워드, 조선, 방산, 바이오, 실적, 이런 게 뭐 신규주가 아니라 뭐 현대임스 이런 종목,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을 하라는 거겠죠. 그날의 시장 분위기를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두서 없이 주저리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거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안에서 세세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그런 거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아 이건 이렇다. 아 얘가 얘기하는 게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건 저런 거구나. 이제 바로바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거고 오늘 영상 보고 뭐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구독자도 얼마 없기 때문에 그분들 질문해 주시는 토대로 제가 영상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 제가 왜 그동안 기법보다는 종목이 우선시되었는지 키워드가 우선시됐는지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제가 구독자가 빨리 늘고 해서 뭐 예전처럼 이건 뭐 제 채널이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요. 구독자가 빨리 늘어서 제가 뭐 라이브 채팅도 뭐 주말이나 시간 될 때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풀어드리고 하면 좋은데 제가 아직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채널이 좀 허접하고 인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밖에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금 구독자 뭐 40명 그분들한테는 특혜를 드리긴다고 한 게 질문 있으면 어떤 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 의견 수렴해서 영상은 제가 만들어 드리는 특혜를는 드리려고 해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오글거리지만 뭐 좋아요하고 뭐 구독 부탁드리고 뭐 편집이나 이런 부분 제가 세세하게 신경 못 쓰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고 그래서 매매도 해야 되고 좀 매매하다 보면 진도 빠지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게 보기 싫은 부분은 한두 컷 정도는 제가 잘라서 올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장중에 주저리 얘기하는 것까지 다 뭐 속도 땡겨다가 뭐 편집하고 이렇게 하진 못해요. 제가 지금 뭐 편집자나 이런 거를 쓸 정도로 뭐 유튜브를 뭐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 부분은 한 귀로 걸릴 부분은 좀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건승하시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